물질의 특성인데 여기가 또 어려워요. 어려웠다 조금 쉬웠다 그러는데 아무튼 화학 물리 요 분야가 좀 어렵습니다. 요것도 화학 분야긴 합니다. 이게 화학 분야인데 생명과학은 그래도 좀 외워두면 좀 괜찮은데 요거는 좀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외울 거 반 계산할 거 반 뭐 이래가지고 좀 어렵거든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혼합물을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건데 거기서 순물질로 분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제 목적이 있고 뭐 기름이 이렇게 물하고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얘네 둘은 서로 섞이지 않는 특성이 있고 기름이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그 밀도가 작아서 물 위에 뜨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에는 뭐 밀도나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런 게 물질의 특성인데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을 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표가 이겁니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들을 구별해 보자. 자,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78쪽. 자, 근데 일단 물질을 분류를 하면은 순수한 물질과 서로 섞여 있는 물질, 혼합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 그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순물질. 순수한 물질인 거죠. 순수한 물질. 근데 그 순물질 중에서도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순물질이 있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이 있어요. 둘 다 순물질인데 그러니까 금이나 구리, 다이아몬드는 금은 금이라는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금의 원소 기호가 AU이긴 해. 구리는 구리라는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은은 수은이라는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산소 기체는 O2긴 한데 둘 다 산소 원소이기 때문에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두 종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산소가 두 개다 이런 뜻이거든.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요런 거는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근데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화합물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 물은 원소기호를 이거 화학식을 써보세요. 이렇게 한번 H2O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랑 산소 두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잖아요. 쓰세요. 물은 염화나트륨은 NaCl 두 종류로 되어 있잖아. 지금 나트륨 원소와 염소 원소 두 종류죠. 이산화탄소는 그쵸 CO2인데 이것도 두 종류입니다. 탄소랑 산소 두 종류. 이런 애들은 화합물이라고 부르고 물만 있으면 순물질인 거야. 물만 있으면. 이게 혼합물이 아닙니다. 이게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순물질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뭉쳐서 하나의 물질인 거야. 자, 그래서 요런 애들도 순물질이다. 아무튼 요런 애들은 순물질이다. 혼합물은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혼합물이 되더라도 중요한데요. 각 성분 물질의 성질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금물도 짜고 그냥 소금도 짜죠. 그 성질이 소금물이 됐다라고 해서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 혼합물이 되더라도 각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지니고 있다. 자, 근데 혼합물도 균일하게 섞였냐랑 불균일하게 섞였냐에 따라서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균일 혼합물은 고르게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이라고 해요. 고르게 섞여 있으면. 근데 불균일 혼합물은 고르지 않게 섞여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다 읽어두시고 외우긴 해야 되는 거예요. 식초는 균일 혼합물이고, 소금물 균일 혼합물이고, 탄산음료, 뭐 사이다 이런 거 균일 혼합물이고, 공기 균일 혼합물, 스테인리스 이거 균일 혼합물이에요. 스테인리스는 어떤 합금이야, 합금. 이건 뭐 철하고 니켈하고 철하고 니켈하고 뭐더라? 하여튼 이런 게 이제 크롬, 철하고 니켈하고 크롬 이런 게 합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균일 혼합물이야. 근데 불균일 혼합물은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혼합물들이고요. 자, 혼합물의 각 부분의 성질이 다르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때 성질하고 요때 성질이 조금 다른 거긴 한데, 아무튼 뭐 진하기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각 부분의 뭐 농도 요런 게 다른 거야. 농도가 흙탕물이나 우유나 과일 주스, 암석 이런 주로 불투명한 애들이 있어요. 불투명한 그런 애들은 주로 불균일 혼합물이 많아요. 식초나 소금물이나 탄산음료 이런 거는 투명하지. 이게 좀 투명한 애들은 되게 고르게 섞여 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입자 자체가 조그맣기 때문에 고르게 섞여 있는 거고, 흙탕물이나 이런 거는 막 불투명하잖아, 뿌옇잖아. 이런 거는 불균일 혼합물이 많습니다. 스테인리스는 고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고체니까 불투명한 건 맞아. 근데 아무튼 구별을 하실 때 흙탕물, 우유, 과일 주스 이런 애들은 불균일 혼합물이다. 자, 그래서 요렇게 나타낸 것도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한 가지 원소만 있고 순물질이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물을 이렇게 그리는데, 요런 애들만 있잖아. 요렇게 생긴 애들만 있잖아. 그럼 이것도 화합물인데 순물질이고, 자, 이거는 균일하게 섞여 있잖아. 맞아요? 그림 보고 아셔야 됩니다. 균일하잖아요. 그럼 균일 혼합물이고, 요거는 여기 농도랑 여기 농도랑 좀 다르잖아, 뭐가. 그럼 이러면 불균일 혼합물이야. 알겠어요? 그림 보고 아셔야 됩니다. 자, 옆에 다시 봐봐요. 공기는 균일 혼합물이야. 균일 혼합물.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의 균일 혼합물이다. 스테인리스 균일 혼합물. 철과 크로뮴. 그 다음에 식초는 물하고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신맛 나는 그거의 균일 혼합물이고, 바닷물도 균일 혼합물이에요. 바닷물. 설탕물도 균일 혼합물인데, 우유나 화강암은 이거는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자꾸 봐놔야지 아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공부한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외우긴 해야 된다는 거야. 넘기겠습니다. 자, 순물질과 혼합물의 이용. 필요에 따라 순물질을 혼합하여 혼합물로 쓰기도 합니다. 분리할 때도 있고. 스테인리스 합금은 혼합물이죠. 혼합물. 근데 왜 이렇게 혼합하냐면, 그래야지 녹이 잘 안 쓸어요. 스테인리스, 그러니까 철만 있잖아? 그러면은 녹슬잖아요. 근데 크로뮴하고 섞여 있으면 녹이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설거지통에 그냥 숟가락 담가놔도 안 녹슬잖아.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서 그래. 만약에 쇠붙이로 된 거는 녹아요. 녹슬어요. 그 다음에 땜납은 이런 건데, 요게 전자 기판 같은 거 뒤에 보면은 약간 이제 은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부품을 붙일 때 쓰는 건데요. 납이나 주석의 혼합물이야. 납 주석의 혼합물이야. 혼합물. 근데 이렇게 혼합물을 만들면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냐면, 녹는 점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워. 이게 인두인데 뜨거워. 근데 아무리 뜨거워도 이런 거를 쇠 붙이에 댄다라고 해서 쇠가 녹지는 않는데, 땜납은 녹아요. 왜냐면 녹는 점이 낮아져 가지고요. 조금 높은 온도에서도 녹아요. 그 다음에 퓨즈도 똑같아. 성분은 사실 납과 주석의 혼합물이야. 퓨즈는 왜 있냐면, 이제 전기가 흐르다가
갑자기 전기가 많이 흘러. 그럼 얘가 끊어져. 얘가 타서 녹는 점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전류를 차단하는 거예요. 전류를 차단 안 하면은 오히려 이 뭐 텔레비전 안에 이런 기판 같은 게 망가져요. 휴즈가 타면은 그냥 요거만 가르면 돼. 뭐 이거 한 100원 하려나? 이거 얼마 100원 얼마 안 해요. 이거 휴즈는. 근데 휴즈가 없으면은 아예 그냥 뭐 한 100만 원짜리 텔레비전 그냥 홀딱 타버리면은 갈아야 되잖아. 그래서 휴즈라는 게 있어야지 전류가 차단이 되는 겁니다. 이 둘은 어는 점, 녹는 점이라고 해야겠다. 녹는 점을 낮추는 거예요. 녹는 점을 낮춰가지고 빨리 녹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부동액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냉각수에 타는 용액인데, 자동차 냉각수는 자동차가 이렇게 엔진이 과열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동액. 근데 겨울이 되면은 겨울에 이 물이 얼어. 그러면 이제 순환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액이라고 하는 걸 타는 거야. 그러면 이제 혼합물이 된 거죠. 혼합물. 혼합물은 잘 얼지 않아. 이거는 녹는 점을 낮춘 건데, 이거는 원래부터 액체 상태니까 어는 점을 낮춘 거야. 어는 점을 낮춰. 그게 뭔 소리냐면, 그냥 물만 있으면 한 0도씨면은 얼어야 돼. 그냥 물만 있으면. 근데 이렇게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거랑 섞어 놓으면은 뭐 한 마이너스 한 5도씨 이렇게 낮아져.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한 2도씨면은 그냥 물만 있으면은 어떻게 돼야 돼? 그냥 물만 있으면 얼어야지, 그쵸? 근데 에틸렌 글리콜을 타놔서 어는 점이 마이너스 5도씨로 낮아진 거예요. 마이너스 5도씨보다 낮아야지 어는데, 어는 점이 마이너스 5도씨면 마이너스 2도씨일 때 얼어요, 안 얼어요? 안 얼죠, 안 얼죠. 왜냐면 어는 점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걸 부동액이라고 해. 염화칼슘. 염화칼슘을 눈 내리면 이렇게 뿌립니다. 도로에. 그 마찬가지로 어는 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안 얼어요. 빙판이 잘 안 돼. 요런 것도 읽어 두셔야 됩니다. 읽어 두시고 기억을 해야지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냉각제. 공기, 이거는 분리하는 건데요. 공기는 질소가 78% 질소고 산소가 21%야. 근데 이게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데 거기서 질소를 분리하잖아? 그러면은 냉각제로 사용 가능한데, 이게 이제 그냥 질소는 아니고 액체 질소. 액체 질소가 마이너스 196도씨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온도가 낮죠. 그래서 액체 질소를 냉각제로 사용한다 이거고, 산소 같은 거 분리해서 산소 분리해서 의료용으로도 사용합니다. 이런 거는 혼합물에서 순물질을 분리하는 경우. 자, 물질의 특성, 물질이 나타내는 여러가지 성질 중 양에 관계없이 그 물질만이 나타나는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한다. 양이랑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색깔이나 맛이나 냄새, 굵기, 결정 모양 이런 거는 양하고는 관계없어요. 많으면은 뭐 단맛이고 설탕이 뭐 조금이면 짠맛인가? 그런 거 아니잖아, 그쵸? 그런 건 이제 단맛, 맛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도, 밀도는 좀 이따 구체적으로 배울게. 밀도나 용해도나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어는 점 이런 거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특성. 그래서 그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도 있고요. 이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특성을 이용할 거다. 지금은 처음 배우니까 어리둥절 하겠지만 진짜 그런 거 맞습니다. 자, 한 종류의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그렇죠, 순물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순물질 써주시고,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식초는 두 가지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다. 고르게가 중요한데, 고르게 섞여 있으면
균일혼합물이야. 균일혼합물. 고르지 않게 섞여 있으면 불균일혼합물이에요. 겉보기 성질,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 물질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의 특성이다.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성질. 자, 질량이나 부피, 길이 요런 거는 특성이 아니야. 특성이 아니야. 많이 들어봤다라고 해서 이게 특성이라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밀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특성. 근데 밀도 정의 아셔야 되겠고요. 밀도란, 잠깐만요. 1번부터 12번 먼저 풀고 갈게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순물질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철만 있으면 순물질이고 암석은 혼합물입니다. 물은 순물질, 소금하고 물하고 혼합물이죠. 질소만 있으면 순물질, 공기는 여러가지 물질 섞여 있는 거야. 기역, 디귿, 미음 3번이 답이고요. 자, 그래서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드라이아이스, 알루미늄, 에탄올, 얘네가 지금 현재 순물질입니다. 순물질.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요 문제 풀고는 얘네가 순물질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순물질이다가 중요한 거야. 근데 얘네들은 어렵네. 이건 일단 액체로 존재하고요. 문제 어렵네. 지금은 이건 고체가 맞고요. 요거는 원래는 사실 기체인데 이거는 억지로 고체로 만들어 놓은 거야. 드라이아이스는 좀 어렵네 지금. 아무튼 요거 공통점 아닙니다. 두 가지 물질 섞여 있는 거 아닙니다.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이다. 왜 이렇게 어렵지? 드라이아이스는 CO2기 때문에 원소가 두 종류고요. 알루미늄만 있으니까 한 종류야. 에탄올은 세 종류예요. 사실은 에탄올은 어려운데 지금. 에탄올은 이렇게 생긴 건데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질량이 증가해도 요렇게 써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에탄올을. 질량이 증가해도 밀도 변하지 않는다. 요거 맞는데, 밀도가 이게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해도 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섞여있는 성분 물질의 성질을 모두 나타낸다. 섞여있진 않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순물질이잖아요. 섞여있다라는 건 뭐 말이 안 맞는 거죠. 답은 4번 골라야 되고. 자,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은, 구리는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고 헬륨도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고, 아세톤, 이거 너무 어렵다. 아세톤은 CH5로 되어 있어요. 아세톤은. 그러니까 여기에 맞고요. 일단 두 가지 이상이잖아요. 이상이니까 세 가지니까 맞죠? 염화나트륨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거 맞죠? 화강암은, 이건 암석인데 암석은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암석은 혼합물입니다. 그 다음에 했었지요. 그 다음에 4번. 자, 순물질, 에탄올이 순물질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설탕물은 혼합물이고, 식초도 혼합물이고, 과일주스 혼합물이고, 우유도 혼합물이고, 탄산음료 혼합물입니다. 이게 맞고요. 식초 혼합물이고, 우유 혼합물이고, 에탄올 순물질이고, 설탕물 혼합물이고. 아무튼 맞는 거는 지금 1번밖에 없네. 그쵸?
자, 소금을 물에 녹여서 소금물을 만들었어. 소금은 순물질이다. 순물질이죠, 소금은. 소금 순물질이에요. 물은 화합물에 속한다. 화합물에 속해요. 왜냐면 얘가 H2O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서로 화합을 해 있는 애기 때문에 그렇고, 균일하게 섞인다. 이게 투명하잖아. 소금물 투명하거든요. 이렇게 입자가 작은 애들은 균일혼합물이 되는 거 맞습니다. 소금물은 물과 소금의 성질과 전혀 다르다. 이거 틀렸죠? 소금물도 소금의 성질이 같습니다. 짠맛이 납니다. 자, 소금이 물에 녹을 때 전체 질량 변하지 않는다. 이거 맞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인다라고 질량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입자가 작아진 것 뿐이지 뭐 질량이 줄어들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6번 흙탕물과 설탕물의 차이점과 공통점. 흙탕물은 불균일혼합물이에요. 불균일. 설탕물은 균일혼합물이에요. 균일혼합물입니다. 자, 그래서 흙탕물만 혼합물이다. 틀렸고, 두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물질이 같다. 아니죠. 예, 다르죠. 성분 물질. 두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고르게 섞여 있다. 설탕물만 고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설탕물만. 설탕물은 섞여 있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다. 아니고, 아니에요. 왜? 단맛 나잖아요.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 밀도가 달라진다. 이거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설탕물,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실험할 텐데. 설탕을 많이 타. 그러면은 얘 밀도 어떻게 돼? 밀도. 높아져. 달라지는 거예요. 양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그쵸? 이거는 이제 맞습니다. 혼합물이기 때문에 밀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순물질은 사실 밀도가 달라지지 않는데 혼합물은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떤 혼합물 같아? 그쵸? 균일 혼합물이죠. 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이고, 얘는 불균일처럼 생겼지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균일, 불균일. 4번이 답이겠네요. 자, 가와 나는 혼합물을 나타내는 게 맞고, 가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틀려요. 혼합물이 됐을 때 성분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나의 전체 밀도는 일정하지 않다. 나의 전체 밀도는 일정하지 않다. 아, 요 말이 어려운데. 이게 각 부분별로의 밀도를 말하나봐. 이게. 아, 이게 이 말이 잠깐만요. 이 말이 이상해. 저 말 자체가. 소리 어디다 놨지?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87쪽. 자, 8번에 요게 요 전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서로 일정하지 않다. 요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정하지 않다. 요런 말이야 지금. 또 요것도 맞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균일 혼합물은 부분에 따라 밀도가 달라요. 왜냐면 막 이렇게 깔아앉는 애도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흙탕물 같은 경우에 좀 오래 지나면 어떻게 돼?
뭐 가라앉죠. 그럼 여기 밑에는 밀도랑 위에 밀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밀도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쓴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요게 지금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불균일한 액체 혼합물은 가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불균일 혼합물은 지금 납니다. 나. 자, 9번 조리기구를 만드는데 철과 크로뮴 등을 혼합한 스테인리스 합금은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왜 굳이 섞어서 쓰냐? 녹이 잘 안 쓸어서. 녹이 잘 안 쓸어서. 그냥 쇠로 철로만 하면 녹슬어요. 1번이 답이고, 자,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땜나. 이건 분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섞은 거예요. 이것도 섞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분리한 게 맞아요. 공기에서 산소를 분리해서 쓰잖아. 그쵸? 근데 염화칼슘은 그 눈하고 염화칼슘을 섞는 거예요. 눈하고 염화칼슘을. 네. 퓨즈도 마찬가지고, 이거 퓨즈랑 땜납이랑 똑같거든요. 퓨즈도 납하고 주석의 혼합물이죠. 이거는 염화칼슘하고 이제 결국에는 물인데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섞는 거야. 그러면은 어는 점이 내려가서 잘 얼음이 안 생기는 거죠. 11번. 자, 공기는 균일 혼합물이고 액화시킨 다음에 산소랑 질소로 분리를 합니다. 가는 균일 혼합물 맞고요. 나는 여러 액체 불균일 혼합물이다. 이거 얘가 틀린 것 같은데 다른 거 읽어볼게. 다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이다. 맞죠? 산소 O2. 가는 다와 라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 맞습니다. 네, 산소 성질도 같고요. 그 다음에 라는 액체로 만들어 냉각제로 이용된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 균일 혼합물입니다. 이것도 액체 공기도 균일 혼합물이에요. 자, 12번 물질의 특성을 옳게 짝지은 것은 색깔 이런 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색깔도 특성이에요. 어떤 물질의 색깔이 어떻다 이런 거 특성 맞습니다. 근데 얘 때문에 틀린 거야. 질량은 특성이 아니에요. 질량은 물이 1kg 있다라고 뭐 물이고 2kg 있다라고 물 아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양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특성 아니야. 냄새는 이거 특성인데 부피는 특성이 아니에요. 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니고 요거는 특성이야. 근데 요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긴 할 거야. 이게 뭔지. 이거 특성이 맞고요. 질량 때문에 틀렸고 부피 때문에 틀렸어요. 자, 그래서 밀도를 조금 배우고 밀도를 조금 하겠습니다. 밀도라는 게 뭔지. 자, 80쪽이네요. 80쪽에. 밀도란 정의는 외우시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밀도는 원래 밀집된 정도야. 밀집된 정도. 이렇게 모여있는 정도. 근데 밀도를 나타낼 때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있는데 물이 원래 1ml면 질량이 1g이거든요. 그럼 물의 밀도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1ml 분의 1g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1g per ml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만약에 물이 뭐 10ml가 있잖아? 그럼 얘가 10g이 돼. 10배 더 많으니까. 그러면은 얘 밀도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은 10ml 분의 10g이잖아. 그러니까 어때 이게 밀도가 밀도 똑같아요. 그쵸? 양이 많아진다라고 밀도가 달라진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밀도라고 하는 건 물질의 특성이 돼요. 자,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특성이 아니에요? 특성이 아니에요. 특성이 아니야.
질량은 특성이에요, 특성이 아니에요? 얘 따로따로는 특성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 특성인 거야. 알겠어? 부피도 특성 아니고 질량도 특성 아니면 밀도도 특성 아닐 것 같지만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밀도는. 근데 부피의 정의는 공간,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해요.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합니다.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 밀리리터, 리터 등의 단위를 씁니다. 근데 이거 단위 환산하려면 이거 알아야 되는데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면 1세제곱센티미터야. 근데 이거랑 1ml랑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거. 근데 1000ml가 1리터야.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같잖아요. 1000세제곱센티미터랑 1리터랑 같은 거야. 근데 이거 어려운 게 이거긴 한데 1세제곱미터는 1m 곱하기 1m 곱하기 1m죠. 근데 1m가 몇 cm지? 100cm예요, 100cm. 100cm예요. 그래서 1세제곱미터를 세제곱센티미터로 쓰려면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야, 이게. 엄청 커요, 사실은. 그러니까 1m 곱하기 1m 곱하기 1m는 1cm짜리 그 뭐 주사위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거를 100만 개를 쌓아야지 1세제곱미터가. 세제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집니다. 1000이 아니야. 100만이야, 100만. 1000이 아닙니다. 근데 얘랑 같은데 1000ml가 1리터이기 때문에 1000리터가 된 거지. 1000리터. 요런 거 이제 단위 환산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좀 기억해 두시고,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려면 만약에 모양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수학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부피니까. 근데 이렇게 원기둥으로 되어 있어. 그럼 밑면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거 곱하기 h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만약에 9야. 근데 9의 공식은 외우시긴 하셔야지. 3분의 4파이 r 세제곱. 근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고체 물질은 거의 없어요. 뭐 저기 사과 하나 이거 부피 재봐. 그러면 사과가 규칙적으로 돼 있나? 뭐 이렇게? 뭐 이러잖아. 그 규칙적으로 안 돼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규칙적이지 않은 애들은 액체 속에 넣었을 때 증가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과를 넣기 전에 뭐 한 얼마 정도 돼야 되나? 한 100ml인데 사과를 넣었더니만 물이 이렇게 늘어나요. 물의 높이가 이렇게 한 150ml 이렇게 늘어나. 그러면 사과의 부피는 얼마야? 50이죠, 50. 늘어난 양이지 150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지, 그쵸? 그러니까 원래 한 뭐 20이었는데 돌멩이를 담궜더니만 30이 됐어. 돌멩이 부피는 10ml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물에 잘 잠기는 애들은 실 같은 데 묶어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물에 뜨는 애들은 퐁당 집어넣으면 이렇게 떠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떠 있으면 요거는 부피가 측정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 있으면은 그 윗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은 부피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넣었어, 코르크마개를. 이렇게 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늘어나긴 했는데 요만큼은 안 늘어난 거지. 안 잠겼으니까. 그래서 뜨는 애들은 철사 같은 걸로 좀 이렇게 꾹 눌러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왜 철사가 필요한지. 물 위에 뜨는 애들은 철사로 좀 눌러줘야지 된다. 그래서 아무튼 고체를 넣은 후에 액체 부피에서 처음 액체 부피 빼주면 고체 부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실 것 같지요? 근데 그게 거의 얼마 안 돼요. 뭐 0.1%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철사 부피가 물론 나올 수는 있죠. 그게 싫으면 철사를 좀 최소한 담그는 게 좋지.
요거 부피 늘어난 게 싫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무시할 수 있긴 한데, 그럼 조금만 담그면 되죠. 어찌됐건 물 위에 있는 부분을 담그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걸 읽을 때 있잖아. 이게 눈입니다, 여러분. 눈. 눈썹을 좀 그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눈이야, 이게. 이 액체 수면이랑 같은 위치로 보셔야 되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잘 봐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눈높이를 이 수면이랑 맞춰야 되고, 삐딱하게 보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읽을 때 있잖아. 이게 물의 특성인데, 물하고 요 유리면하고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근데 올라간 데를 재는 게 아니야. 밑면을 재는 거야, 이게 밑면. 약간 올라가는데 여기를 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재는 거야. 요런 거는 고려 안 해도 돼. 되게 조금밖에 없고, 그리고 원래 여기를 기준으로 부피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윗부분 읽는 거 아니다. 수은은 이렇게 돼요. 수은 잴 일은 거의 없지만, 수은은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힘이 세요. 표면 장력이.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아랫부분 읽는 거 아니야. 그냥 평행한 부분 여기 읽는 거야. 요런 거 무시하셔도 크게 뭐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말이 있는데, 요런 말은 뭐냐면, 이게 니네가 진짜 실험을 하다 보면은 눈금에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하다 보면 눈금이 있는데 요렇게 겹쳐 있으면, 이거를 뭐 이게 10이고 여기 11이면 뭐라고 할 거야, 얘를? 10이라고 할 거야? 10.5 뭐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짐작해서 읽는다.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10보다 11이라고 쓰는 것보다 요 정도 쓰는 게 더 낫잖아. 물론 약간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 거야. 자, 기체 부피 측정할 때는 기체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넣는지 안 넣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방법이 물을 먼저 채워. 물을. 근데 물 채운 다음에 이거 들어도 이거 안 쏟아집니다. 이거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거 물을 이렇게 채운 다음에 이게 물이 여기 있어요. 기압 때문에 안 내려와요. 응? 이거 내려올 것 같잖아. 꼭 안 내려옵니다. 기압 때문에 안 내려와. 10m까지는 원래 안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물을 이 기체가 밀어내는 거지. 그래서 요만큼 기체가 채워지면은 여기 눈금 읽으시면 기체 부피가 되는 거예요. 기체 부피 잴 때는 이렇게 재긴 해야 돼. 왜냐면 눈이 안 보이니까. 물이 밀려난 정도를 가지고 부피를 재야 된다. 밀려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잠깐만요. 근데 기체는 온도와 압력을 표시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온도, 압력에 따라 부피가 많이 변해요. 샤를 법칙, 보일 법칙 이런 거 배웠잖아요. 언제 배운 적 있잖아요. 그래서 기체 부피는 측정한 다음에 몇 도씨 몇 기압에서 쟀더니 이만큼이다. 이렇게 사실 써주시는 게 좋은 거고. 물질의 질량. 자, 질량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양. 물질의 양. 그 질량이라고 하는 거야. 물질의 양. 물질의 양.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하고, 측정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내가 지구에서, 선생님 요즘에 한 70이 한 2kg이나 나가거든. 요즘에 살쪄가지고. 내가 72kg인데
발로 간다라고 해서 내 물질의 양이 달라지겠어? 홀쭉해지겠어? 안 홀쭉해지죠. 72kg이야 그대로. 근데 무게는 달라져요. 무게는 6분의 1로 달라져요. 그쵸? 그거는 이제 무게는 달라지지만 물질의 양은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물질의 양은 측정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은 위접시 저울이나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 되고, 무게는 뭐 용수철 저울 이런 걸로 측정해도 돼요. 용수철이 늘어나는 정도로 측정해도 돼요. 무게는. 근데 질량 측정할 때는 윗접시 저울이나 전자저울로 측정해야 돼요. 측정하는 방법, 이거는 사실 오른손잡이 기준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아무튼 첫 번째는 평평한 곳에 놔두고 0점 조절 나사를 돌려서 수평을 맞춘다. 여기 0점 조절 나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물질을 올려놔. 왼쪽. 오른쪽에 분동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게 수평이 맞을 때까지 분동을 넣는 거예요. 근데 왜 왼쪽 오른쪽을 정해주냐면, 만약에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이 물체를 여기다 놨다, 이렇게 오른손잡이잖아요. 분동 여기 있으면 분동을 여기다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이래야 되잖아.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책에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건데, 여기다가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더 편하지. 오른손잡이는 여기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것보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무거운 것부터 올려놓는 거예요. 무거운 것부터 50g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게 다 나왔어. 수평이 맞았어. 그럼 이거를 얼마라고 읽어야 돼? 62.7g이라고 읽으셔야지. 500mg이 0.5g이거든요. 아시겠죠? 이거를 뭐 762g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밀리그램이기 때문에 그거 아셔야 되겠고요. 전자저울은 원래 다 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측정하셔도 되는 거고. 자, 하여튼 수평은 맞아야 됩니다. 전자저울도. 자, 그래서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즉 부피분의 질량, 요게 밀도인데, 단위는 그램/세제곱센티미터, 그램/밀리리터 등 사용하고요. 밀도의 특징, 부피와 질량은 물질의 양에 따라 변하지만 어떤 물질은 밀도는 양하고 관계가 없다. 양이 많아지면 부피도 많아지고 질량도 많아지니까 나누면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요런 그래프가 자주 나오는데 잘 봐라. 질량 부피 그래프가 있다. 요런 기울기가 원래 부피분의 질량의 기울기야. 이거 수학 시간에 원래 배우는데, 기울기는 지금 현재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근데 이게 뭐니? 부피분의 질량이 뭐니? 이게 뭐야? 오늘 배웠잖아요. 방금 배웠잖아요. 밀도죠, 밀도.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밀도예요. 누가 기울기가 더 가파른 거예요? A가 기울기가 가파른 거야? B가 가파른 거야? A가 가파른 거죠? 얘가 밀도 큰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잘 봐. A, B 이렇게 있다. 이 두 물질의 밀도는 어떤 거야? 밀도는 같은 거예요. 기울기가 같잖아. 그럼 A, B는 같은 물질인 거야. 알겠어? 그 밀도 같으면 같은 물질인 거예요. 자, 돌의 밀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을 아시면 돼. 자, 질량은 쟀더니만 12g이네요. 부피는 20에서 24로 늘어났죠? 그럼 얼마야? 4지 4. 그쵸? 4.
밀리리터가 12g이야. 3g per 밀리리터가 밀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할게요. 요런 게 이제 문제로 나오면 이제 밀도랑 질량하고 어떤 관계냐, 요런 게 문제로 나오면 밀도에 관한 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이렇게 딱 한번 써보시면, 자, 부피가 일정할 때, 얘가 일정할 때 질량이 늘어나면 밀도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례관계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근데 밀도랑 부피하고 관계 어떤 관계냐? 질량이 일정할 때잖아, 그치? 얘가 일정할 때니까 얘 둘은 반비례 관계죠? 이거 커지면 이거 작아지는 거 아시죠? 분모 커지면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나와야죠.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거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밀도의 비교. 부피가 같은 스타이로폼 공과 쇠공을 물에 넣었어. 요거네, 요거. 부피가 같을 때 지금 스타이로폼 공이 이렇게 떴잖아요. 그럼 물보다는 더 밀도가 작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근데 부피는 같아도 누가 더 무거울 것 같아? 쇠공이 무거울 것 같지? 질량이 클 것 같지?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은 밀도가 높아지는 거고 커지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 둘은 질량이 같은 거래. 질량 같은데 스타이로폼 공이 부피가 훨씬 크잖아. 얘가 밀도가 작은 거지. 그쵸? 밀도가 작은 거죠. 그래서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뜹니다. 뭐 아무튼 부력하고 상관이 있지만 아무튼 밀도가 클수록 가라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바둑알의 밀도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물엿, 젤리, 글리세린, 포도알, 물, 플라스틱 조각, 식용유, 코르크막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밀도 큰 거죠? 아시죠? 그 다음에 자, 금은 19.3이나 되네. 밀도가 되게 무겁네요. 구리, 알루미늄, 에탄올은 물보다 밀도가 작고, 아세트산은 물보다 밀도 크고요. 이건 이제 공기죠, 공기. 이제 기체죠, 기체. 산소가 질소보다 밀도 좀 크네. 이산화탄소는 더 크고. 그래서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누출이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공기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주로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아서 뭐 이렇게 소화기 같은 데 쓰이죠. 소화기. 내년 6학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아무튼 이제 불 끌 때 이산화탄소로 된 소화기를 뿌리면 이산화탄소가 밀도가 크니까 이렇게 못 날아가고 있다가 산소를 차단해 가지고 불이 꺼지는 거죠. 밀도랑 관계가 있습니다. 자, 혼합물은, 그러니까 순물질은 밀도가 일정한데요, 혼합물은 섞는 정도에 따라 밀도가 달라지는 거야. 이거 초등학교 때도 이런 실험 하잖아요. 이거 뭐지? 이거 지금 달걀이군요. 달걀이 가라앉아 있는데 소금을 타면 탈수록 소금물의 밀도가 커지니까 달걀이 뜨는 거지. 그래서 혼합물은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집니다. 밀도와 우리 생활.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 기체는 날아가는데 입으로 불면은 거기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거우니까 가라앉는 거고, 물론 이제 고무 무게도 있어요. 사실은 고무 무게도 있기 때문에 가라앉고요. 잠수함이 물속으로 내려갈 때 물을 채워. 그러면은 얘가 무거워져. 밀도가 커져. 물보다 밀도가 커져. 그러면 내려가고, 떠야 될 때는 물을 빼요. 잠수함에 이제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가 있어. 물탱크를 채웠다 뺐다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다시 뜰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잠수부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납덩어리 같은 거 차고 들어가는 게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잠수할 수가 있어요.
물론 뜰 때는 어렵지만 이 잠수부 목적은 잠수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해산물 같은 거 이제 채취하고 이래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납덩어리 같은 거 차고 있는 게 좋고요. 물론 뜰 때는 열심히 뭐 이렇게 오리발질 하셔야지 올라오겠죠. 아무튼 납덩어리 차고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예, 파도 타기 할 때는 물에 뜨기 위해서 밀도가 작은 서핑보드, 서프보드를 이용한다. LNG랑 LPG 가스가 있는데 LNG는 액화 천연가스이고요. LPG는 액화 석유가스인데 LNG가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집에서 쓰는 가스가 LNG 가스거든요. 가스가 누출되면 누출 경보기가 울려야 되는데 LNG는요 누출 경보기를 위쪽에 달아야 돼. 위쪽에 경보기를. 왜냐면 위로 가니까. 근데 LPG는 공기보다 더 무거워요. 밀도가 커요. 그래서 유출 경보기를 어디에다 달아야 돼? 아래쪽에 달아야 돼요. 이거 아셔야 되겠고, 뭐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진짜로 있습니다. 위쪽에 누출 경보기가 있어요. 요즘은 뭐 인덕션 레인지 많이 써가지고 가스 없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누출 경보기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자,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하고,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양, 그렇죠. 질량, 물질의 양, 질량. 자,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한다. 자, 물질마다 서로 다르므로 물질의 특성이 된다. 잘 채워놔 보시고요. 자, 알루미늄과 구리 밀도를 측정해 봤네요. 그러니까 얘가 큰 조각도 하고 작은 조각도 한 거예요. 큰 조각이 물론 무겁지. 근데 부피도 어떻게 돼? 늘어나죠. 그 밀도는 결론적으로 어때? 같은 거예요. 같은 물질이면 큰 조각이건 작은 조각이건 밀도 똑같은 거예요.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도 큰 조각 작은 조각 밀도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의 밀도 이렇게 일정하다고 알고 있으시면 되고, 자, 요것도 액체 뭐 똑같은 거네요. 탐구하기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1, 2번. 해봤죠? 옳지 않은 거, 고체는 물에 녹지 않아야 하는 거 맞습니다. 녹으면은 이게 부피 측정 안 되는 거예요. 녹아버리면. 자,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밀도가 크다. 크죠? 뭐 써있기도 하고, 그쵸? 8.96 크죠? 답은 일단 그거 맞고요.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서 구한다. 부피분의 질량 맞지? 부피가 일정할 때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질량이 크다. 밀도가 크니까 질량 커야 되는 겁니다. 질량이 일정할 때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부피가 작다. 밀도 큰 애가 질량 똑같을 때 부피 작은 거거든요. 2번 위 물질 중 서로 같은 종류의 물질인 것을 골라라. 이거 다행히 지금 부피분의 질량으로 다 써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2네. 얘도 2네. 그쵸? 얘는 2분의 1이네. 0.5네. 그쵸? 그래서 B와 C가 같은 종류의 물질인 거죠. 밀도를 계산하면 아시는 거죠. 밀도를 계산해서 같은 값이면 같은 물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하긴 했네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자. 네. 13번부터 일단은 문제는 맞네요. 24번까지 13부터 24번까지 한번 풀어보고요. 네.
자, 해보세요. 네, 같이 해보자. 아무튼 문제를 좀 잘 풀어주시고, 그게 아무튼 공부하는 겁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문제를 틀리더라도 푸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안 읽는 애들은 아예 못 푸는 겁니다. 문제 풀어 하면은 안 읽고 있는데, 안 읽는데 뭘 풀어요? 안 읽는데 어떻게 풀어?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풀려고.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 난 몰라, 모르겠어. 그러지 마시고, 물질의 질량과 부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거죠. 부피는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이다. 잘 모르겠으면은 책을 보시면 돼. 부피, 물질의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떡하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푸는 거는 공부 안 하는 거야. 공부하러 와가지고 공부를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액체의 부피는 눈금 실린더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몰라. 그럼 눈금 실린더 뭐예요? 물어볼 수도 있지. 이게 눈금 실린더야. 웬만하면 알 것 같은데. 물질의 질량은 특정 장소에 따라 변한다. 아니라고 써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물질의 질량은 윗접시적으로 측정한다. 이 윗접시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푸는 친구는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 일단 공부를 잘 하려면 해야지. 잘 하려면은 뭘 해야지. 안 하든 안 하면은 뭘 어떻게 안 하는데. 자,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고체 부피는 이렇게 측정할 건데, B는 액체 A에 잘 녹을수록 좋다. 녹으면 안 되지. 녹으면은 뭐 측정이 안 되거든요. B는 잘 뜨는 물질이다. 근데 이거는 실에 매달았잖아, 실. 가라앉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아예 안 읽으니까 그냥 못 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체 C는 액체 A에 가라앉는 물질이다. 철사를 꾹 눌렀잖아, 이게. 뜨는 물질인 거지. 액체 A가 증가한 부피는 가의 고체 B의 부피이다. 맞지? 맞잖아요, 그쵸? 가는 고체 B의 부피다. 맞잖아요. 액체 A가 증가한 부피는 나는 C의 부피지? 네. 적어도 두 문제는 풀었겠다. 가와 같이 윗접시 저울에 분동을 올려놓으면서 나무토막의 질량을 측정했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얼마? 62.7. 그쵸? 맞잖아, 일단. 맞고. 윗접시 저울을 평평한 곳에 놔야 되는 거고, 수평을 잡아야 되니까. 오른손잡이라면 나무토막을 왼쪽에 놓는다. 이 맞아요.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분동을 올렸다 놨다는 거고, 0점 조절 나사로 처음에 맞춰야 되고, 질량이 큰 거부터 올려놓는 거. 큰 거부터. 네. 50g 뭐 이런 거부터. 큰 거부터. 16번에 두 공의 위치가 다른 까닭은, 그쵸? 근데 이게 이 소리야 지금. 부피 1세제곱cm당 질량이 다르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밀도예요. 이게 밀도예요. 계산하면 그렇게 돼요. 10세제곱cm가 10g이다. 그럼 이 나누잖아. 나누면 1세제곱cm당 1g이다. 이게 밀도예요. 이게 밀도. 부피 1세제곱cm가 차지하는 질량, 이게 밀도예요. 자, 그 다음에 밀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이게 맞아요, 이게. 단위 부피가 1세제곱cm야. 단위 부피 1세제곱cm 아니면 1제곱미터 뭐 이런 거. 그거 당 질량이다. 이것도 맞고요. 이거 맞고요.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 크다. 클수록이지? 읽으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한데, 얼음은 물 위에 뜹니다. 근데 이게 되게 희한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얼음은 고체잖아요. 근데 지금 얼음의 밀도가 큰 거예요? 물의 밀도가 큰 거예요? 물의 밀도가 큰 거죠. 물이 밑에 있잖아. 물이 밑에 있잖아. 근데 왜 그러냐면, 얼음의 부피가 물의 부피보다 커져서 그래. 고체가 될 때 원래 대부분의 물질들은 부피가 줄어들게 돼 있는데, 얼음만 달라. 얼음만 부피가 커져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지. 부피가 커져가지고 밀도가 작아진 거예요. 알 것 같아요? 네. 희한한 일입니다, 이거. 그럼 얼음은 물 위에 뜸으로, 얼음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작다. 맞죠? 자, 모양이 불규칙한 작은 돌멩이의 밀도를 측정할 때 필요한 것, 물 필요합니다. 시험관은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눈금 실린더 필요하고, 돌멩이니까 철사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윗접시 저울 필요해. 왜냐면 질량 재야 되잖아, 질량. 요거 두 개는 부피 잴 때 필요한 거고요. 뭐 실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은 지금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질량 잴 때. 부피랑 질량을 알아야지 밀도를 재죠. 자, 원래 500g이 내었대. A와 B로 잘랐대요. 근데 B가 300g이라고 되어있네. 이건 당연히 200g인 거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자, 단위를 g퍼 세제곱센티미터로 했고요. 얘 부피가 어떻게 되죠? 100이요. 100 맞네. 100 세제곱센티미터지. 네. 근데 질량은 500g이지. 네. 500g이죠. 5g/. 세제곱센티미터가 밀도죠. 맞아요? 근데 이걸 자르면 C도 밀도가 얼마야? 밀도 똑같은 거예요. 얘나 밀도 똑같은 거야. 근데 부피는 어떻게 됐겠어요? 줄어든 거 맞죠? 줄어들었는데, 이건 뭐 두 가지 방법 풀어도 되겠지만, 아무튼 요거에 관한 밀도식을 써볼게. 밀도는 5인데, 밀도는 원래 뭐야? 부피분의 뭐야? 질량이지, 그치? 근데 질량이 200g이지? 200g이잖아요. 그럼 부피는 얼마일까요? 부피는? 그러니까 요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사실. 부피는 5분의 200이죠. 40이죠, 40.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까요? 그러니까 양변에 부피 곱한 다음에 5로 나누면 되거든. 그럼 부피만 남잖아, 부피만. 응? 그래서 답은 4번이겠네. 뭐가 사실 별거 아닌 수학인데 계산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지거든. 사실 수학 문제보다 훨씬 쉬운 거야, 이게. 근데 왠지 계산하라고 하면 어려워집니다, 지금. 자, 질량이 30.5g이었고 A의 물이 54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또 친절하게 59라고 써있긴 하네. 근데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9 59 맞네. 그러면은 부피가 얼마예요? 9죠, 9. 9ml 분의 30.5g. 그러면은 3. 얼마지? 30.5 맞잖아. 30.5고 9가 아니네, 미안해. 5네, 5.
5죠, 5. 예. 9가 아니라 5네, 5. 예. 6.1이네, 6.1. 나누는 숫자가 6.1이네. 5네, 5. 6.1. 3번. 자, 21번에 A는 어느 곳에 위치하냐. A가 아까 전에 위에서 구한 거잖아, 그쵸? 6.1? 6.1 맞아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미음에 위치하겠다, 미음. 어? 사염화탄소는 1.59니까 미음에 위치하죠, 미음. 응? 자, 22번. 물질의 부피가 100세제곱cm일 때 질량이 가장 큰 것과 질량이 가장 작은 것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부피가 똑같았을 때 밀도가 큰 애가 뭐야? 질량이 큰 거죠, 그쵸? 금이 제일 크고요. 가장 작은 거는 산소겠다, 그쵸? 1번. 그 다음에 23번에 헬륨에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압이 낮아지면은 부피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배웠는데 부피 커져요. 보일 법칙이 있어서 대기압이 낮아지면 부피 어떻게 돼? 커져요, 커져요. 맞죠? 여기 얼마 전에 배웠는데.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밀도는? 커져요? 부피 커지는데? 질량은 어떨까요, 그럼 질량은? 질량은 같은 거야. 질량은 일정한 값이고, 그러면은 밀도는 작아지죠. 그래서 부피 증가하고 밀도 감소한다. 3번이 답이고요. 밀도를 크게 하여 생활에 이용하는 경우. 자, 헬륨은 밀도가 작으니까 뜨는 거고,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납덩어리 차고 들어간다. 맞아요. 그 다음에 잠수함이 내려갈 때 물 탱크 안에 바닷물 채운다. 맞아요. 왜냐하면 질량이 증가해서 밀도가 커져서 내려가는 겁니다. 열기구는 밀도 감소시킨 거고, 구명조끼 입는 것도 밀도가 작아지는 거고요. 실력 강화 문제 풀어볼게요. 실력 강화 문제 풀어봅시다. 1번부터 12번까지. 이거 같이 할게요. 이거 시간 좀 없어가지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구리는 여러가지 원소가 결합한 화합물이다. 아니죠. 구리만 있으니까. 우유는 혼합물이죠. 혼합물. 우유는 물도 있고 뭐 지방도 있고 뭐 단백질도 있고 이렇게 혼합물입니다.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구리는 맞는데 물은 화합물이고, 밀도가 일정한 균일 혼합물은 소금물은 맞는데 우유는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불균일 혼합물. 소금물은 성분 물질의 성질을 모두 나타내는 혼합물이다. 혼합물이다. 맞아요. 5번이 답이고. 자, 간은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순물질이에요. 근데 이건 식초는 혼합물이니까 아니고, 이거는 화합물이면서 순물질이에요. 공기는 혼합물이니까 아니고, 알루미늄은 이제 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물은 나에 해당하는 거고, 과일 주스는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불균일 혼합물. 과일 주스 뭐 깔아앉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암석은 불균일 혼합물. 다 불균일 혼합물이네.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5번이네요.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산소, 수소가 전기불꽃 튕기면 이게 수증기로 화합물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혼합물이 맞고요. 호돈소 물질은 뭐냐면 수소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어. 호시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다. 이런 소리지.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어. 그래서 다 2번은 맞아요. 순물질이 반응할 때 다른 종류의 원소가 생성된다.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가 반응해가지고 물이 되는데 원소가, 다른 원소가 생성된 건 아니에요. 수소, 산소로 되어 있잖아. 물이.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원소가 생성된 게 아니에요. 나의 수증기는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고 화합물이고, 나의 입자들은 수소와 산소 성질과 다르다. 이거 다른데 이건 혼합물이 아니잖아요. 혼합물이면 성질을 유지하지만 화합물이 될 때는 전혀 다른 애가 되는 거예요. 5번 특성이 아닌 거 골라라. 온도 특성 아닙니다. 색깔 특성이고, 길이 특성 아니고, 밀도 특성이고, 어느 점 특성이고, 굵기 특성이고. 굵기는 단단한 정도인데 그거 특성이에요. 굵기. 특성 아닌 거는 기억 찍으시고요. 자, 6번에 밀도랑 질량은 비례관계이고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이죠. 그쵸? 밀도랑 부피 반비례, 그다음 밀도랑 질량은 비례. 자, 얘가 지금 원래 46이었는데 지금 51, 2, 3, 4, 5, 6. 그러면은 10ml네. 10ml가 맞습니다. 원래 46이었는데 지금 56이거든. 그 다음에 질량은 이거 다 더해야 되는데 44점이네. 미안해요. 44.5 맞아요? 근데 이게 10ml잖아. 4.45 밀도가 맞지요? 10ml인데 부피가 질량이 44.5g이니까 4.45가 밀도가 맞죠. 자, 위 물질들을 무엇인지 써라. 그럼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얘는 0.8 밀도가, 얘는 1, 얘는 5분의 1이네. 5분의 1, 5분의 2구나. 5분의 2니까 0.4. 얘는 얼마지 지금? 7? 7보다도 훨씬 큰데? 7도 아니고. 하여튼 크네요. 커요. 계산하시면 되겠는데, 15분의 이제 97.5야.
아무튼 얘는 대략 한 7 정도 되네. 7보다 더 커. 그쵸? 예. 얘는 약 7. 얼마야. 자, 근데 뭐라고 돼있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구나. 잠깐. 액체는 AB로 되어 있네. 그쵸? 근데 지금 액체 AB 중에 B가 더 크네요. 밀도가. 라가 B인 거죠. 라가 B. 액체는 지금 두 종류 있는데 얘가 0.8이고요. 그 다음에 C가 지금 0.4인데 0.8보다 작은 애는 얘가 C겠다. 얘가 C. 그쵸? 그 다음에 이 애는 고체 D는 7인데 B보다도 지금 D가 더 무거워야 되잖아. 밀도가 커야 되잖아. 7이니까 7 얼마니까. 그러니까 제일 가라앉는 애가 뭐야? 얘가 D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액체 B가 밀도가 1이잖아요. 근데 D는 밀도가 1보다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가라앉는 애가 지금 마잖아요. 그러니까 D가 맞아. 다는 여기서 이제 뭐 쓸 수는 없고 지금 아무튼 다 매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나고요. B는 라. 그 다음에 C는 가. D는 마. 이렇게 하시면 되고, A에서 E를 물에 넣었을 때 물 위에 뜨는 거, 물의 밀도가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봐봐, 이거 선생님 이거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하면 얘가 기울기가 1이고 그게 물이야. 기울기가 물보다 더 가파른 애가 하나 둘 셋 있는 거야. 그래서 물 위에 뜨는 거 물어봤구나. 그러면 이제 D랑 E네요. 기울기가 밀도기 때문에 D랑 E는 물보다 그 밀도가 작은 애들이고요. 그래서 뜨는 거죠. 알겠어요? D랑 E 답은 5번이네요. 5번이고요. 10번에 자, 누가 더 밀도 큰 애야? A지. 그치. 그래프 볼 줄 알면 되는 거죠. 기울기가 크면 밀도가 큰 겁니다. A가 B보다 밀도가 크다. 2번. 자, 찬물은 밀도가 커서 내려오고 따뜻한 물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는 막 이렇게 섞이는데 나는 찬물이 이미 아래에 있죠. 나는 안 섞여요. 나는. 가는 나보다 용액이 섞인다. 나는 용액이 같은 속도로 섞인다. 아니고요. 찬물은 따뜻한 물보다 밀도가 크다. 이거 맞고요. 기억지근. 자, 마지막으로 12번에 자, 잘 봐라.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작지? 그 얼음의 부피가 커서 그런가, 부피가 커서. 자, 옳은 거 골라야 되는데, 가열할 때 0도씨에서 물이 얼음으로 응고한다. 가열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 녹아야지. 융해야 돼, 융해. 원래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융해해야 되고, 질량이 같을 때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보다 부피가 크다. 부피가 크면은 밀도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되죠. 근데 아니잖아. 얘가 더 크잖아. 그쵸? 물의 밀도가 가장 큰 온도는 0도씨야? 아니야. 이게 4도씨야. 4도씨. 밀도 4도씨가 제일 크죠? 4도씨입니다. 온도에 관계없이 물의 부피 일정하다. 아니고요. 질량 같을 때 4도씨 물의 부피가 가장 작다. 작아요. 왜 작아요? 왜 작아요? 밀도가 크니까 지금. 밀도가 크기 때문에 부피는 가장 작은 거예요. 희한하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없고요. 수고했어요.
채점은 해서 다음 주에 볼게.